항암 중에 가 투여한 경우에 헤모글로빈, 백혈구, 호중구, 혈소파의 감소가 유의하게 억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암 중인 환자분들 진료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백혈구 감소, 빈혈 수치입니다. 백혈구, 그 중에서 이제 호중구는 세균 침입으로 인한 감염을 막아주는데 중요한 면역세포입니다. 빈혈은 저산소증을 유발해서 피로하게 하고 암이 진행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항암을 하면 왜 백혈구 감소와 빈혈이 발생하는 걸까요? 암은 분열하여 성장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빨리 분열하는 특성을 가진 것을 이용하여 암을 공격하는 항암제를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하는 뼛속의 골수세포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성되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줄어들게 돼서 백혈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혈구 감소증의 경우는 GCSF라고 불리는 백혈구 증진 주사를 맞거나 감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약은 왜 필요할까요? 항암제로 유발된 골수 현상을 회복시켜주며 예방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무엇보다도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환기가 있는데요. 환기는 항암제로 유발된 골수 현상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항암증은 환기를 차처럼 꾸준히 달여 드시길 바랍니다. 환기는 농도 의존적으로 골수 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에 4g에서 12g까지 보리차 우리듯이 끓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환기가 함유된 보약인 십전대보탕, 보증기탕, 인삼양탕 등은 항암제로 유발된 골수 억제 예방 효과가 있고 백혈구 증진 주사인 GCSF의 투여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연구 역시 보약인 사군자탕, 십전대부탕이 항암제로 유발된 백혈구 수와 적혈구 수의 현저한 감소 회복과 생존율의 연장을 나타내었습니다. 항암제로 혈소판도 감소할 수 있는데요. 혈소판은 출혈을 멈추는 지혈작용이 있는데 혈소판이 많이 감소하게 되면 항암을 중지하거나 용량을 줄여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십전대부탕과 인삼양탕 등은 항암 중 혈소판 감소증도 유효한 회복을 보였습니다. 보통 대학병원의 의사분들은 흔히 항암증의 한약을 절대 쓰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통 말씀하시는 근거가 한약은 근거가 없다라든가 한약을 쓰면 항암 효능을 떨어뜨린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수천 종의 한약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한약이 항암 효능을 떨어뜨리고 부작용을 더 유발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의사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한약을 배운 적이 없으십니다. 또한 한약을 처방해 본 경험조차 없지요. 따라서 독성이 강한 항암제에 정체불명의 한약을 사용하면 독성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만약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다른 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항암 부작용을 낮추고 효능을 높인다는 검증이 된 경우라면 한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일본은 의사들이 한약을 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암치료에 한약이 유용한지 임상실험을 통해 많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한약이 암 환자에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유용한지를 검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암제 중에서 골수 독성을 심하게 요하는 대표적인 항암제인 카보플라틴이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폐암이나 난소암, 자궁경부암에 자주 사용되는 세포독성 항암제인데요. 카보플라틴 항암제를 사용하는 폐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일본에서 임상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항암제 투여 첫 주기에는 십전대부탕을 투여하지 않고 암 환자들의 헤모글로빈, 백혈구, 호중구, 혈소판 수치를 검사하였습니다. 3주 두 번째 카보플라틴을 맞을 때는 투여 전날부터 십전대부탕 액기스를 하루 3회 21일간 투여하고 나서 혈액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빈혈을 보는 헤모글로빈 수치는 첫 번째 십전대부탕 안 썼을 때는 마이너스 3.1이었지만 두 번째 십전대부탕을 쓴 주기에는 마이너스 1.4, 훨씬 더 덜 줄었다는 거죠. 또 백혈구 수치는 첫 번째 주기에는 2230이었지만 십전대부탕을 쓴 이후에는 2960으로 덜 줄고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호중구 수치는 첫 번째 주기에는 740,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런 740 정도의 수치면은 항을 보통 하지 못합니다. 보통 호중구 증강주사를 맞지요. 근데 두 번째 십전대부탕을 쓰고 나서는 1220으로 호중구 감소가 훨씬 더 덜고 항암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수치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혈소판 수치는 첫 번째에는 우리가 십전대부탕 안 썼을 때는 57,000이었었는데 십전대부탕을 쓴 두 번째 주기에서부터는 9만으로 혈소판 감소도 훨씬 더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십전대부탕을 투여한 경우, 즉 항암 중에 십전대부탕을 투여한 경우에 헤모글로빈, 백혈구, 호중구, 혈소파의 감소가 유의하게 억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전대부탕이 카보플라틴 항암제로 유발된 골수 억제를 유의하게 경감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십전대부탕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 카보플라틴의 혈중 농도를 높여서 항암제 효과의 증강작용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했던 가와사키 의대의 오키모토 지로 교수의 호정 증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포폐암 확장기에 58세 남성 환자에게 카보플라틴과 에토포시드라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항암제를 투여하고 처음에는 십전대부탕을 투여하지 않고 두 번째 주기부터 십전대부탕 액기스를 하루 3번 22일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헤모글로빈의 카보플라틴 투여 전 수치와 투여 후 수치차가 항암 첫 번째 주기에는 3.8 정도 감소했으나 십전대부탕을 투여한 두 번째 주기부터는 1.2만 감소해서 헤모글로빈 감소가 유의하게 억제되었습니다. 백혈구, 호중구, 혈소판의 최저치는 항암 첫 번째 주기에는 2030, 호중구 수치는 700, 혈소판 수치는 48,000이었으나 십전대부탕을 투여한 후에 항암 두 번째 주기에는 백혈구 수치는 2800, 호중구 수치는 1100, 혈소판 수치는 92,000으로 백혈구, 호중구, 혈소판 모두 감소가 유의하게 억제되었습니다. 게다가 카보플라틴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소화기 장애인데요. 오심, 구토, 식욕부진 등 소화기 이상도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양방약은 빈혈, 백혈구 감소증 약이 각각 따로 있고 심지어 혈소판 감소증에는 수혈리에는 치료약도 없는 상황에서 한약인 십전대부탕은 골수 손상 자체를 회복해서 헤모글로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를 한 번에 줄여줍니다. 또한 십전대부탕은 피로회복의 보약이죠. 그래서 이 항암 중에 많이 피로가 발생하실 텐데 이러한 피로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항암제 부작용인 소화기 이상도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니 항암 중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중에 골수 손상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식품은 황계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만약 한약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황기가 포함된 한약인 십전대구탕, 인삼명탕, 고중익탕을 한의사들의 가이드에 따라 처방받으시면 도움되시겠습니다. 오늘은 항암 중 골수보 한약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